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입니다. 미래의 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과학기술인의 대변자 경북과청이 개설한 과학특강 시간입니다. 과학특강을 맡은 저는 대구대학교 교수 최종규 박사입니다. 오늘 과학특강의 주제는 문화원형과 과학기술의 융합입니다. 소 제목으로 문화기술 융합 관점의 불꽃축제 사례 탐구로 정하였습니다. 강의 시작 전반에는 사회적인 시각에서의 혁신과 변혁의 사례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이므로 여러분도 혁신과 창의 혹은 융합에 대한 이해를 오늘 강의에서 넓혀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창업한 애플의 로고, 먹다만 반쯤 베어먹은 사과입니다. 왜 먹다만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 것을 맛보고 나면 다른 것은 먹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애플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다 보면 다른 것은 쓰지 못한다는 강한 자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은 일본 소니처럼 트리니트론 TV, 베타맥스 VCR, 워크맨 오디오, 디지털 카메라 같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발명한 그런 창조형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레인콤과 삼성이 먼저 만들었던 MP3 머신을 아이팟으로, 노키아와 삼성이 먼저 만들었던 스마트폰 전신을 아이폰으로, 아울러 아이튠즈나 앱스토어 플랫폼의 킬러 콘텐츠를 서비스하여 음악과 영상 그리고 휴대폰 시장을 혁신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애플은 혁신 기업이고 스티브 잡스는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플의 반점 베어먹다만 사과 로고를 파괴적 혁신을 부르는 혁신의 사과라고 부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과 아이튠즈, 아이폰과 앱스토어 플랫폼으로 우리 사회를 완전히 혁신해버린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패러다임 시프트, 즉 사회 변혁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X축은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경제 성장의 가치에서 복지 정진으로 그리고 문화 향유의 가치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Y축은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 그리고 창조사회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산업 생산의 시대가 가고 문화 생산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짐 데이터는 정보화 사회 다음에는 상상력과 이야기가 경제 원동력이 되는 꿈의 사회가 마치 커다란 해일과 같이 밀려온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현대의 문화예술은 문화원형과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의견입니다. 바로 아프로디테, 즉 당대 최고의 미인인 비너스와 추남인 헤파이스토스와의 결혼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틴어로 비너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와 사랑의 여신입니다. 한편 헤파이스토스는 추한 외모와 불구의 몸으로 아내가 없었지만 올림포스 신들 중 최고의 손재주를 지녔으며 번개라는 강력한 무기를 발명하여 이것을 제우스 신에게 선물로 주어서 티탄족을 무찌를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아래의 빌 비올라가 한 얘기, 즉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은 모든 예술이 근간이 되는 열쇠 가운데 하나이다. 기술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장애이기도 하다. 이 점 때문에 생기는 긴장감이야말로 모든 예술작품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빌 비올라가 기술과 예술의 융합에 대한 멘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문화예술이란 흔히 생각나는 것으로 연극, 음악, 무용, 회화 등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문화와 예술을 융합한 복합어인 것입니다. 문화라고만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좁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을 융합하여 예술 활동이 있는 문화를 우리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의 문화예술은 순수 예술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도 과학기술과 융합된 산업화 과정을 통해 고부가 가치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파생문화와 관련 산업의 탄생 및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예술과 현대의 예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이 슬라이드의 사진과 그림들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 슬라이드의 그림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그림들은 예술 공연이나 조각 등 종류의 예술 장르들입니다. 이들 종래 예술의 향유적 가치는 우선적으로 유일성 혹은 희소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그 전시장에 가지 않으면 그 작품을 볼 수가 없으며 그 공연장이나 극장에 그 시간에 가지 않으면 그 작품을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존에도 제약이 있는데 인간 문화재는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현대 예술은 언제든지 향유할 수가 있고 그 작품을 분해하고 재결합하고 복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향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 보존할 수가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죠. 물론 최근에 등장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NFT 예술품은 종래 예술처럼 그 희소성도 갖춘 신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화와 문화 콘텐츠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통문화, 생활양식, 문화예술 등의 문화 원형을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재창조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을 우리는 문화 콘텐츠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우리의 문화원형인 사물놀이를 난타 공연으로 재창조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시켰고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불꽃놀이라는 문화원형을 불꽃축제라는 문화 콘텐츠 쇼로 재창조 및 산업화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불꽃축제 콘텐츠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하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불꽃놀이가 최근에 과학기술과 융합되면서 혁신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로 자리 잡고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의 불꽃놀이가 첨단 기술과 융합하면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불꽃축제 콘텐츠의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고 아울러 불꽃축제의 역사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꽃축제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공통의 non-verbal 놀이문화요,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불꽃축제의 이미지가 평화와 꿈, 희망을 상징하고 아웃도어 이벤트 중 가장 강력한 인상을 주는 콘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꽃축제를 체류형 관광 자원으로 성장 발전시키면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불꽃놀이는 중국에서는 연화, 연기와 불 이런 뜻이고요. 일본에서는 하나비, 꽃과 불 이렇게 의미하네요. 영어로는 firework, 전문 용어로는 파이로테크닉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타상불꽃은 타상연화를 쏘아 올리는 방식으로 일정한 고도에 도달하면 터져서 불꽃이 개체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구조와 부품 구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타상불꽃은 그 크기에 따라서 불꽃이 터지는 고도와 불꽃의 직경이 달라지는데 25인치 직경을 예를 들면 타상 불꽃은 500m의 높이에 도달해서 200m 반경으로 불꽃이 개화하게 됩니다. 타상의 크기와 개화하는 높이 및 개화하는 직경을 상세한 내용은 슬라이드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치 불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자면 지상 70m에서 80m 고도 그 이하에서 표현되는 비교적 화약 양이 적은 화려한 불꽃군이 주로 장치 불꽃에 해당되는데 케이크형과 로만 캔들형 같은 장치 불꽃이 있고 또한 마인형과 코멧형 같은 단발류 장치 불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형 불꽃과 나야가라 폭포 같은 규모가 큰 장치 불꽃 형상들도 있습니다. 이들 불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대충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불꽃놀이의 유래와 역사는 상당히 깊습니다. 이 연대표의 좌측은 우리나라와 동양의 역사가 되겠고 우측은 서양의 불꽃 역사입니다. 중국의 수양제 시대인 7세기에 이미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북 영천에 고려 최무선의 화약 관련 유물들이 있는 바와 같이 14세기 고려말 궁중의 불교 행사에서 불꽃놀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양은 마르코 폴로가 13세기에 화약물을 유럽으로 전래하여 16세기에 귀족을 중심으로 오락이나 유희의 목적으로 불꽃놀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불꽃의 핵심 요소 기술은 무엇일까요?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발사 기술, 즉 그림과 같은 예술 장르에서는 붓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 기술에 해당하는 불꽃 발사체, 즉
물감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문인 연출기술, 즉 화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불꽃 쇼라는 예술 공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꽃놀이가 문화 콘텐츠로 진화하는데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불꽃 발사 기법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수동 불꽃 점화입니다. 임진왜란 때 한포 사격을 할 때 횃불에 불을 심지에 붙이는 영화 명랑 속의 장면이 기억나실 텐데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2번은 수동 전기 점화 방식입니다. 우리가 전기줄로 길게 연결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탄광이나 토목공사에서 다이너마이트로 장애물을 폭파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신의 기법인 컴퓨터에 의한 발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불꽃놀이 문화원형에 컴퓨터 기술이 융합되어 문화 콘텐츠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가장 혁신적으로 발전한 것이 연출 기법에 대한 변화입니다. 국가의 경축일 축포처럼 불꽃만 연출하는 수동 발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한 자동 발사로 정교하게 불꽃을 연출하는 것으로 음악의 동기를 맞추어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서울 불꽃축제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뮤지컬 불꽃쇼에 영상, 조명, 레이저 등을 융합하여 입체적으로 연출하는 멀티미디어 불꽃쇼로 진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멀티미디어 불꽃쇼의 퍼포먼스, 특수효과 등을 강화하여 기술 융합 콘텐츠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불꽃축제의 해외 및 국내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외 3대 불꽃축제로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연화대회, 일본 오마가리 불꽃대회, 호주 시드니의 하브 브릿지 세마지 불꽃축제를 예로 들어보겠는데 모두 35년에서 110년의 역사를 가진 정례화 및 산업화된 불꽃축제로 수많은 관광객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표를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이들은 좌석의 유료화, 캐릭터 상품 판매, 협찬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꽃축제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면 캐나다 몬트리올은 최고의 권위와 연출, 그 지방정부의 지원, 테마파크와 연계된 관광, 그리고 일본의 오마가리 축제는 100주년 이상 된 역사와 전통의 권위, 그리고 지방정부의 주도형 사업이며 호주 하브 브릿지는 최고의 입지와 기술력, 그리고 새해라는 새해맞이 관광, 그 지방정부 지원 등이 성공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의 불꽃축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세계 불꽃축제, 부산 불꽃축제, 포항 국제 불빛축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들 불꽃축제도 해외 유명한 불꽃축제와 마찬가지로 기간과 장소를 정례화하여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멀티미디어 불꽃쇼의 형태로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서울 세계불꽃축제는 63빌딩과 한강시민공원 일원에서 2000년에 시작하여 해외 업체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직접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국내 불꽃축제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면 서울 세계불꽃축제는 도심지의 접근성, 강과 다리를 활용한 연출, 서울시의 지원과 연출력, 그리고 부산불꽃축제는 부산시의 지원과 광안대교의 차별성과 뛰어난 연출력 등이며 포항국제불빛축제는 휴가 시즌의 유명한 불꽃축제, 세계 각국의 유명한 팀들이 함께 참여하여 경연을 함으로써 여타 불꽃축제와는 차별화가 된 점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내년에는 이들 불꽃축제를 즐기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들 불꽃축제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 이 슬라이드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부산이 130만 명, 포항은 80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되어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측면의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의 효과를 크게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 직접 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의 그 불꽃축제는 조속하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상당 부분 남아있는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의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축제의 핵심 기술을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꽃 제품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은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차별화된 특화 제품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드웨어의 정확성, 효율성, 안전성, 보안성 측면에도 개선점이 많이 남아 있으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UI, 유저 인터페이스가 불편하므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함께 요구되고 3D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리허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앞장의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 목표와 관련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표로 작성해 본 것입니다. 개발 목표는 제품에서는 특수목적 불꽃 제품 및 불꽃 연출용 멀티콥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발사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연출 프로그램 제작 소프트웨어와 3D 시뮬레이터 등이 있겠죠. 개발 세부 내용과 개발 예상은 여러분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향후 우리나라 불꽃축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인상유심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생활문화에 적합한 한국적인 불꽃축제 콘텐츠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인상유심저는 중국 영화계의 거장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공연으로 5년간에 걸쳐서 완성한 작품으로 대자연을 무대로 펼쳐지는 중국 특유의 웅장한 스케일이 느껴지는 연중무휴의 공연 콘텐츠입니다.
당나라 시대의 권선징악을 노래하며 추앙하고 사회 계몽과 유시집 삼녀의 행적을 그린 작품으로 출연자 600여 명에 관람석 3,500석이나 되는 대규모 상설 공연 콘텐츠로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엄청난 문화예술 융합 산업으로 정착하였습니다. 특히 인상유삼전은 세계 영화계의 거장 붉은 수수밭의 감독으로 유명한 장혜모 감독이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중국의 명산, 호수, 관광지를 무대로 그 지역의 민화나 전설을 쇼 콘텐츠로 재창조한 것으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대형 예술극으로 다른 지역에도 횡전개를 함으로써 인상 시리즈는 인상유삼저, 인상서호, 인상대홍포, 인상여강, 인상해남도 등 5개나 제작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지역 주민을 공연에 출연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관광객들이 이곳에 가게 되면 비싼 돈을 지불하고 반드시 이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먼저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확보하여 수입을 대체하고 불꽃축제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하는 공연이 아닌 상설화를 추진하여 유료화하고 불꽃축제만의 연출 방향에서 불꽃과 멀티미디어 및 공연을 융합하는 콘텐츠 기술 융합형의 복합 장르로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상설 유료 불꽃 공연을 산업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개발되고 관객이 유입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고용 창출과 지역과 산업의 개발 그리고 창조 관광 자원으로서 육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불꽃 축제라는 신개념 기술융합 문화 콘텐츠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학습하였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에서 세계 최초로 상설 유료 불꽃 공연장이 설립되면 우리의 삶의 질도 그만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여러분의 콘텐츠와 관련된 관심과 흥미 그리고 학문적인 역량도 이 불꽃처럼 찬란하게 발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비교적 신개념이라 여러분에게 관심과 흥미가 있었기를 기대하고요. 여기에다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공연 산업, 특히 홀로그램 같은 앞에서는 멀티미디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런 기법들이 이 호수나 대자연의 그 계곡에 이렇게 주사되고 펼쳐짐으로써 정말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그런 영복합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그 미래의 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과학기술인의 대변자 경북가총이 개설한 과학특강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